자, 상가함수 그래프.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거냐? 우리 단위원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쵸? 단위원 개념 얘기했는데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 높이가 바로 사인이잖아. 그치? 그거를 그대로 X축에다가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2분의 파이, 여기가 뭐 4분의 파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값을 딱 찍어요. 이렇게. 여기 딱 찍어. 이렇게. 응? 여기 따다다다 찍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여기가 2분의 파이. 아, 2분의 파이구나. 또 여기서 내려와 이제 이렇게 y 값이.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면 점점 내려가는구나. 여기 파이구나. 0 찍고. 네.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찍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파이, 그다음에 2분의 3파이, 2파이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반복한다. 이제 이걸 통해서 바로 주기가 2파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치? 이게 바로 사인 그래프고요. 참고로 코사인 그래프도요. 코사인 그래프도 원이 있을 때 얘를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밑에 있는 거잖아. X좌표니까. 근데 걔를 어떻게 이 간격만큼을 어떻게 잡았냐? 얘를 이렇게 살짝 돌려.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 X축, Y축 이렇게 돼요. 돌려야지. 돌리려면 좀 돌려라. 아니, 이걸 보고 돌려야지 날 보고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보려면 이렇게 진짜 더럽게 진짜 그래 말 더럽게 안 들어. 자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1부터 출발해서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X축에 설정을 하면 얘가 1부터 출발해서 점점 낮아지게. 왜냐면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그렇지. 이만큼 길이가 점점 낮아지게 이제 설정하는 그런 그래프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얘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탄젠트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X값에 따라서 그 Y값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는 곳이 어디냐면 얘를 1로 설정해가지고요. 얘를 그대로 쫙 올려요.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탄젠트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다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값을 의미하는 게 탄젠트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도 탄젠트는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 자체가요. 각이 점점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건 맞는데 이 무한정 커져가지고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치? 기울기 자체가. 아니면 길이 자체가. 여기. 그치? 즉,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존재를 하지 않아.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존재한다? 바로 점근선이 존재를 한다. 이게 바로 탄젠트의 그래프의 아주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그치? 점근선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y는 탄젠트의, 어떻게 할까? 2x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바꿔보면요. 자, 일단 주기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얘는 이제 파이씩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갔다가 다른데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같아지잖아. 그래서 얘랑 같아진 값이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가 돼요.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 바로 결정할 수 있죠. 그치? 여기 이제 참고로 사인의 AX나 코사인의 AX는 절대값 A분의 2파이로 주기를 결정하는 건데 탄젠트는 절대값 A분의 파이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점근선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특별하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요. 탄젠트의 2배의 x 플러스 8분의 파이인 상황인 거잖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원래 점근선도 주기성이 똑같이 파이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설정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점근선이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점근선도 똑같이 파이씩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배가 됐으니까 주기가 반절을 줄었죠? 그럼 기준이 어디냐면 Y축을 기준으로 반절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점근선이 일단 돼.
이제 얘는 뭐냐면요. 얘는 탄젠트의 EX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일단 주기를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도 일단 줄여. 그래 놓고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8분의 파이만큼 이제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X라는 이 점근선 식은요. 이 2분의 파이씩 반복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2분의 n파이를 딱 적으면 끝나요. 그냥. 응? 적고 하나를 적어 이렇게. 다시 원래 탄젠트에 대한 점근선은요. 주기가 파이였죠. 그래서 n파이를 딱 적어. 반복하는 게 파이니까. 그리고 처음 얘 또는 얘를 딱 적는 거야.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바로 점근선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주기성 적고 처음 거 딱 적으면 끝이야 그냥. 어차피 얘는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든 플러스 붙이든 상관없어. 자, 뭐 따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방금 어떻게 했죠? 주기성 적고 그냥 처음 거 딱 적은 거야 지금. 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해? 마이너스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쓰면 끝이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거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 좀 있더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점근선은 반복하는 주기성을 표현한 다음에 처음 거 딱 써 일단. 맞잖아. 이게 처음 0부터 해가지고 출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 평행이동이 됐다. 그러면 평행이동 전에 주기성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먼저 딱 설정을 해. 표현해. 그치? 됐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마지막에 시키면 끝입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나타내주면 돼요. 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연습이 좀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예, 특별하게 점근선이 있다. 네, 그거를 좀 일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서 좀 빠르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sin x에 대하여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성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2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맞습니다.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2파이 넣으면 성립한다. 자, 니은은 최대값은 1이다. 이것도 맞죠? 자, 디귿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우함수를 만족한다. 우함수. 맞죠? 대칭성. 우리가 이거는 또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잖아. 코사인은 단위원 상으로도 x좌표가 각이 x냐 마이너스 x냐는 값이 애초에 똑같았죠. 그래서 코사인만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았고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프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넣으면 코사인 그래프 일치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 번에 같이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고 참고로 그래프는요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딱 2파이를 찍고 파이 찍고 위에 1 찍고 마이너스를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박스 만들어가지고 그려도 됐죠? 그리기도 했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박스를 뭐 시간도 없는데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린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백날 이렇게 평행이동? 누굴 평행이동하는 거지? 근데 방금? 사인을 평행이동하는 거라며? 그치? 사인을 평행이동하면 안 맞아요? 네. 여기가 한 칸이 2분의 파이죠 지금? 2분의 파이만큼? 맞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미음은 맞나요? 사인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만난다. 그래프 그려보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어디까지였지? 2파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실제로 여기는 4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3파이거든요. 그쵸? 그래프상으로도 그런데 자 선생님이 설명한 단위원상으로도 바로 직관적으로 되죠. 사인 코사인이 같은 점 뭐랑 같은 점이냐면 y는 x랑 같은 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쫙 그으면 얘랑 얘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바로 딱 단위원 모델상으로는 맞잖아. 사인하고 코사인 y는 x 위에 만나는 점이니까 4분의 파이랑 여기 뭐야 4분의 5파이야. 참고로 여기가 파이니까 4분의 파이만큼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고 단위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미음은 페이크가 좀 들어왔네요. 네, 모든 실수가 아니죠. 점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틀렸어. 기함수인 것 같지? 기함수인 것 같은데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점근선 포인트는 빼고.
근데 그걸 빼야지 이제. 그게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좀 재밌는 문제인데 2번 한번 해볼래요? 2번? 루트 2분의 1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네, 루트 2분의 1에 집중을 좀 하시고. 루트 2분의 1에 집중을 좀 해가지고요.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은근히 짜증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 뭐 간단하네 싶은데 막상 탁 시작을 할 때 되게 막히는 좀 그런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거는 단위원으로 접근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원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단위원은요 대부분 특수각에서 적용하기가 좀 쉬워요. 특수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단위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아니 뭐야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좋다. 여러분 참고로 이것도 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y는 x가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그리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이제 y는 x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보다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인 값이 0일 때 이렇게 접하면서 가. 이렇게. 이게 사인이야. 사인 그래프가요. 이 y는 x보다 항상 작게 그려져요. 좀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다항식이 들어오면 좀 위치관계를 어디다 그럴 거냐 이제 볼 때 얘보다 항상 아래 존재하게끔 그려야 돼. 그러니까 좀 막막한 문제죠? 좀 짜증나죠? 딱 찾으면 좋을 텐데 차가는 어디서 하냐면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은 어디서 나오냐면 4분의 파이에서 나오거든요. 좀 그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보면 그래프로 딱딱 눈에 볼 수 있게 나오거든.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찾았나요? 이 앞에서만 설정하면 되는데, 이 앞에서만. 뭐 뒤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좀 크게 그려볼까요?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y는 x고 여기서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가고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간다고.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너무 좀 잘 안 보이죠? 원래 접하면서 가야 되긴 한데 이렇게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y는 x야. 그럼 여기가 얼마? 만난 점이니까 4분의 파이죠? 그치? 그럼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점이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얘랑 얘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얘랑 얘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인이죠. 사인의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코사인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어때?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좀 찾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신용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모의고사 나올 리는 없어. 근데 내신용 문제들은 이런 좀 뭔가 좀 간단하지만 좀 짜증나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한 번 더 봐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막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 막 그런 거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문제잖아. 그치? 참고로 좀 근사값으로 따지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죠. 사인의 1과 코사인 1과 탄젠트 1은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얘 라디안이잖아요. 자, 단위원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가운데는 몇이에요? 4분의 파이죠. 근데 파이가 그 3.14의 그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14에 대한 이런 값이에요. 그러면 1라디안은 얘보다 조금 크게 설정이 되겠죠? 1라디안이? 그치? 자,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은 얘를 넘어가면 누가 더 큽니까? 사인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4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무조건 탄젠트가 커요. 왜? 45도를 넘어가면 1보다 커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거야, 얘가. 그 중에 그 다음에 누가 커? 사인이 크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큰 거지. 왜냐면 이 높이가 더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근사값으로 또 따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좀 특이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좀 짜증나는 문제가 좀 나왔나? 뭐 어땠나? 내가 다 써주기가 좀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또 3번도? 3번도 좀 재밌는 문제거든? 3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무슨 말이야? x값, 0이 되는 x값이죠? x축과의 교점. 자, 이 근의 값, 해의 값에 좀 집중을 좀 해보세요. x축과의 교점. 0이 되는 교점 말하는 거야. fx나 gx가 0이 되는. 그 값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자, x축과 만나는 점들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fx랑 gx가 2배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2배 되는 건 위아래로 늘렸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제 그 안에 x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x축과 만나는 x값들을 찾아가지고요.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래요. 왜 좀 많이 어려운가 보네. 좀 막막해요. 손이 안 가네. 좀 예전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렇게도 접근을 하긴 할 거야. 원래 흔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다음 그래프가 있는데 평행이동이나 뭐 곱주기 줄여가지고 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디로 갔다? 요렇게 갔다. 그러면 이 점이 여기로 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거는 양쪽이 없어.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고 0에서 2분의 파이로 갔네, 이렇게 판단하면 틀려요. 참고로 답은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해서 풀어버리면요, 1번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틀려요. 자, 다시. 그러니까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 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x값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근이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gx랑 만나는 게 지금 잘 보세요. 2분의 파이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2분의 9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둘의 반절이니까 2분의 5파이 맞죠? 그렇지? 자, 요 애들을, 자, 우리가 지금 fx로 뽑고 싶은 거잖아. fx의 근들이 뭐예요, 지금? fx 근들이. 잘 보면 파이도 있고, 그죠?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몇 파이 있어? 2파이, 3파이 이렇게 나가는 0도 있죠, 그지? 요런 애들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치를 이게 돼야 돼. 이런 값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근데 또 보면 알겠지만 주기가 늘었죠? 주기가 줄은 거죠. gx를 가지고 f를 만든 거니까 주기가 줄었지? 그러면 x 앞에 늘어납니다. 반비례죠? 그치? 그래서 뭘 생각해? g에 2x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잘 보면 주기성이, 주기성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주기가 떨어졌죠? 지금 보이나요? 2분의 파이, 2분의 9파이? 주기가. 그치? 그 다음에 fx는 2파이죠, 2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4파이, 얘의 주기는 2파이잖아. 그러니까 2배를 해야 돼, 2배를. 그래서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얘의 근은 어떻게 돼? 얘의 근들은 반대로죠, 반대로. 4분의 파이가 되죠. 4분의 5파이가 되고 4분의 9파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 이거를 대입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근이. 반비례 관계로 돼야 돼. 알겠지? 근을 2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2배 됐으면 얘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알지? 그래 놓고 뭐해, 이제? 평행이동 해야겠죠.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보니까 지금 매치가 좀 되나요? 됐죠? 되죠?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매치가 되지 않아? 따라서 g의 2배의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이니까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2배 당연히 해주시고요 2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이 돼요. 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야. 그냥 우리 센이나 이런 기본 유형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그냥 한 점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겠구나 해서 이렇게 찾으면 거의 다 풀려. 근데 이 문제는 제한범위 없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를 맘대로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0이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좀 신경 써야 되는 좀 특이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만 확인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값을 넣었을 때 진짜 이게 되는가. 좀 그런 검토 작업을 한 번쯤은 좀 하는 것도 좋거든요. 좀 이런 게 경험이야, 얘들아. 이거 경험 못 해본 애들은 항상 다 이런 식으로만 풀어, 원래. 그래서 다 1번이라고 써요. 네.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잘 표시해놓고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프 잘 그려시고 5번도 그래프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직선과의 교점으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렇고. 자, 6번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6번은요, 탄젠트 x의 역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y는 2하고 y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의 어떤 x1하고 탄젠트의 x2를 곱하면 1이라는 거예요. 역수 관계잖아요. 그쵸? 자, 우리 각 바꾸는 거 했을 때 탄젠트는 뭘로 바뀌었어? 역수로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가 역수가 나온다는 말은 자, 여기 얘네들은 기울기 값이에요. 맞죠? 곱하면 1이잖아. 역수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역수가 된다는 거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가 2분의 1 찍혀 있고 여기가 2가 찍혀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프 보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게 감마를 감마를 적었어? 그래. 이렇게 감마가 있고 여기가 지금 알파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럼 둘의 관계가 뭐냐? 둘의 관계는요. 이런 말이죠. 얘가 탄젠트의 알파를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만들었다. 아니 알파로 만들었다. 아니 감마죠 감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탄젠트의 감마분의 1인 거고 따라서 탄젠트의 알파랑 탄젠트 감마를 곱하면 1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응?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곱해서 1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 얘가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해서 1일 때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 둘이 더하면 얼마인 거야? 2분의 파이지? 그럼 무조건 가운데가 몇이란 얘기야? 바로 4분의 파이란 얘기죠. 맞잖아. 이 둘의 중간 값이 이 둘이 지금 같은 거니까 더해서 4분의 파이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수관계 나오면요. 무조건 이 중간값이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이걸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한 단위원 개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탄젠트는 뭐죠? 기울기죠. 그럼 여러분들 역수관계는요. y는 x를 기준으로 바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2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럼 딱 보이는 대로 바로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바로 4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이 무조건 4분의 파이인 거야. 그렇게 또 이해해도 돼요. 역수관계가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탄젠트의 역수관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다? 2분의 파이다. 중간하면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로. 아니면 홀수번 해가지고 바꿔주는
홀수 파이에서 바꿔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성립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고 또. 근데 좀 바로 해주라고 바로. 그러면 이제 저기 뒤에 있는 베타랑 델타 말하기 좀 힘들긴 한데 하여튼 지금 델타랑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더해서 2분의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몇 파이가 돼요? 5파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 근데 지금 앞에 거 했잖아. 근데 뒤에 거는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돼. 왜? 얘는 그냥 이만큼 더 온 거잖아요. 주기가 얼마였죠 우리가? 파이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파이 플러스 감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돼요.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어떻게 돼? 파이만큼 더 온 거잖아. 그래서 앞에 것만 설정이 되면 뒤에 거는 그냥 파이만큼 더 추가하면 돼. 자, 하여튼 역수관계 말했습니다. 알겠죠? 역수관계면 4분의 파이, 4분의 5파에 대한 대칭관계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네. 여러분 탄젠트를 좀 잘 많이 안 다뤄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사인 코사인을 많이 하거든. 근데 탄젠트를 좀 잘 안 해. 그래서 점근선도 좀 헷갈릴 수 있고 이렇게 이 탄젠트 그래프 가지고 좀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또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가지고 뭘 또 얘기를 해볼까? 뭐 얘기할 게 없는데. (11번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11번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또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자, 11번이나 12번 문제들은요 항상 대칭성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특수각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그래프나 탄젠트 그래프에서 푸는 전형적인 그 기준이 되는 방법은요 특수각이다. 특수각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도 돼. 단위원으로 해도 되고 그래프 해가지고 아까 특수각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수각은 그래프로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간격을 잘 이쁘게 나누셔가지고요 사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몇 등분하라고? 3등분하면 이쁘게 딱 만들어져 무조건. 그래서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설정이 돼요. 항상 3등분하면 됩니다. 3등분하면 특수각이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딱 찍으면요 다 설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막 이렇게 막 그리잖아. 막 2분의 1 찾으래. 뭐 2분의 1? 뭐 여기는 냈겠지 뭐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3등분이 하면 여기가 아니거든. 2분의 1. 그지? 맞긴 해. 여기 뭐 맞긴 한데 좀 하여튼 3등분 해가지고 특수각 찾을 때 하여튼 3등분 하면 특수각이 잘 나와. 그래프 그릴 때. 알겠지? 아니면 이제 암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외우고 있어야죠. 2분의 1 때 얼마, 2분의 1 에서 얼마 이렇게. 근데 그걸 좀 외우기 싫으면 3등분 딱 하면 끝나요. 아니면 단위원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우리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위치들을 잘 기억을 해가지고 높으면 60도, 낮으면 30도, 낮으면 2분의 1, 높으면 2분의 3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하면 특수각이 또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특수각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특수각이 아닐 때 특수각이 아니래. 특수각이 아니래.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야. 무조건 그래프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 대칭성 쓰는 겁니다. 대칭성. 이거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특수각이 아니라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그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가운데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돼. 가운데가 뭐냐? 왜냐면 이 값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다. 그럼 얘의 주기성에 따라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 뭐 기본적으로 뭐 사인 x를 하면 아니면 사인 뭐 몇 x를 할까? 사인 뭐 4x를 할까? 사인 4x를 하면 주기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 설정해 2분의 파이 또 반절 딱 나눠 4분의 파이 또 한 번 나눠 8분의 파이 이렇게 설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반절씩 나눠서 시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미지수가 들어갔어. 미지수 뭐 넣을 수 있지 뭐. a분의 4다. 그래? 그럼 a분의 4 넣어 이렇게. 그럼 2분의 a 이렇게. 여기도 2분의 a 넣어. 그럼 반절해. 반절 때리고 또 반절 때리고.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그리고 아까 그 직선 나올 때 있죠? 직선. 이제 여기다 플러스 직선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직선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근사값을 대충 따지면 돼. 뭐 4파이로 갔다. 그러니까 4파이 콤마 1. 4파이는 뭐 4 곱하기 3.14니까 12.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요. 뭐 y는 뭐 예를 들어서 12분의 1x다. 그러면 얘는 12,1을 딱 찍는 그래프잖아. 그래서 4파이보다 조금 전에 찍는 거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그래프 그려가지고 몇 개냐 이렇게 찾으면 끝이야. 이런 문제로 다 풀리는 겁니다. 무조건. 특수각은 여러분 이제 편할 대로 하세요. 그래프를 그리든 단위원으로 생각을 하든 선생님 단위원으로 계속 설명을 했고요. 특수가 아니면 무조건 그래프의 대칭선을 쓰는 거다. 그리고 아까 탄젠트 그래프는 뭐? 역수. 그거 좀 신경 쓰고. 역수. 자,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도, 11번 이제 끝났죠? 11번도 뭐, 이 중간값 잘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12번 문제도 7분의 파이. 선생님 7분의 파이가 뭔지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 뭐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프 딱 그려. 그래서, 대칭성 이용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특수각에 대해서 이렇게 단위원 얘기를 좀 했는데, 글쎄 여러분들 그래프, 글쎄 예전에 어떻게 공부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봐봐요. 일단 한번 보세요.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단위원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래프가 좀 편하다. 그럼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를 판단을 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선택해서 푸세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 거는 단위원에 대한 특수각을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을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알겠죠? 지금 왜냐면 13번부터 지금 부등식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자,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들을 생각을 하래요. 물론 이 x가 막 이렇게 나오겠죠. 뭐 2x 플러스 4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각들이 변형이 되면서. 그럼 도대체 이 각은 뭐냐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 사인은 y좌표죠. y좌표예요. 그리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두 개밖에 없거든. 2분의 루트 3, 2분의 1. 그럼 2분의 1은 낮은 거죠. 벌써 끝났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2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이렇게 된다고. 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다 바꿨어 내가. 그럼 어디다 찍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여기랑 여기잖아. 이게 사인 y좌표, 그치? 그래가지고 동경을 찾아. 각을 찾으라고. 근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때 단위원 그리면서 좀 얘기했던 게 요 각들이 바로바로 나와주면 편하다고 했죠? 그리고 파이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 얘도 3등분이야 나름. 얘도 나름 3등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4파인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3분의 5파인 거야. 왜냐면 2파이에서 거꾸로 내려온 거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벌써 각이 결정됐네?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 풀면 돼. 또 코사인도 해볼까요? 자, 코사인은 x좌표라 했죠? 자, 코사인에 뭐 여기 있는 어떤 각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단위원 상으로 마이너스니까 여기네? 그럼 여기 이렇게 딱 그으면 돼 이렇게. 참고로 2분의 루트 3은요 거의 1에 붙어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은 거의 1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딱 그어. 2분의 루트 3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60도만큼 올라간 거니까 3분의 2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아까 여기도 설정했잖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쪽 각이 나와요. 부등식으로 가볼까요? 부등식으로.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먼저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까? 작은 거. 자, 작대. 그래, 작아. 2분의 1 딱 찍어. x좌표 2분의 1. 높아.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던 거 맨날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x좌표가 작아. 그럼 여기네 그냥. 근데 각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설정했냐면요. 여기서 출발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향성을 좀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가.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뭐 등호 빠졌으니까 3분의 5파이까지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크다로 바꿨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잖아. 근데 오른쪽 답도 똑같을까? 아니지. 이제 보통 0부터 x는 2파이까지로 설정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0부터 출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표현하고 싶죠? 그러니까 0부터 x는 3분의 파이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코사인 그래프를 쫙 그린 다음에, 그쵸?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을 딱 설정을 해. 2분의 루트 3 더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 밑에 쯤에다가 이렇게 쫙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3등분이 되니까 여기잖아? 이렇게. 3등분이 되니까 여기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인 거야?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2파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칭성 써야 되고 아니면 2파이에서 좀 빼면 되지 않나? 그럼 6분의 11파이, 6분의 10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5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설정이 돼. 이건 좀 연습해야 돼. 그치? 3등분 했으니까. 그럼 어떻다고? 이거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랬잖아. 이 부분이야. 그치? 이거잖아, 답이.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원은 설정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래프를 설정하면 3등분 해가지고 표현하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탄젠트도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도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자, 탄젠트의 어떤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자,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 낮게 가는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각은 루트 3하고 루트 3분의 1하고 1밖에 없는데 45도 각도는 좀 논외로 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기울기를 갖고 있고요. 얘는 낮은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0도, 얘가 60도. 얘가 3분의 파이, 얘가 6분의 파이. 단위원은 그래요? 아, 기울기구나.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겠지? 그리고 낮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럼 벌써 이 포인트가 이미 아까도 이제 좀 하긴 했지만, 6분의 파이만큼의 간격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파이에서 조금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로 설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내려가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로 설정하면 끝납니다. 자, 근데 탄젠트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끝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서 부등식으로 간다? 작다? 그럼 기울기 봐. 작은 포인트 보세요. 이거보다 작구나. 그래서 보이는 거 그대로 답 쓰면 됩니다.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구나. 또는 2분의 3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구나. 이런 부등식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이게 특수각을 단위원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저번에 한번 이것도 얘기했었죠? 사인 x, 코사인 x보다 큰 게 어디냐?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럼 얘도 단위원상으로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y랑 x랑 만나는 포인트, 아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만나는 포인트가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5파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보다 누가 더 크다? y가 더 크다. 이 부분을 뜻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실제로. 자, 만약에 작다로 표현됐다. 물론 그래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사인 그래프가 여기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인이 더 작은 거니까 사인 값이 작은 거니까 여기 사인이 여기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차피 밑에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여기 가야 되고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했었지? 똑같이 얘 표현해주고요. 얘 표현해주면 답이에요.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원을 특수각에 적용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좀 좋거든.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좀 그려보려고 해봐. 혹시나 잘 안 되면 영상 찍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어떻게 찍었는지. 근데 이게 좀 편하려면 여러분들 그 특수각의 포인트가 좀 찍히면 좋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요. 일단 45도는 바로 진행이 되고요. 30도, 60도만 잘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물론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5파이. 아까도 이미 했고 여기 또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니까 파이부터 또 출발하면 돼. 그래서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파이 갔으니까 3분의 4파이. 그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한 번 더 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파이에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6분의 1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설정하면 특수각들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포인트들이 어딘지를 잘 보고, 코사인이 짧은지 긴지, 사인이 긴지 짧은지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만 그려도 2분의 1 딱 그렸더니 높네.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높네. 2분의 3 낮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특수각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3등분만 잘 기억해 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특수각을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13번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부터 x가 2파이까지 있대요. 이 코사인에 2분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즉, 코사인 2분의 x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좀 안타깝게 치환을 해야 돼. 치환을. 그쵸? x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하는 거잖아.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신경 써야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떤 세타로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걸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세타의 범위가 얘를 이용해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2분의 x는 0부터 파이까지고 4분의 파이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세타라는 애는 4분의 5파이까지로 일단 설정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얘를 각을 설정을 했어요. 자, 이제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단위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을 싹 그리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x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이고 2분의 루트 3은 거의 1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게 낮은 각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보다 왼쪽이구나. 그럼 아까 얘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7파이. 바로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네. 그러면 답은, 자, 여기다 쓸게요. 이제 다시. 자, 세타라는 각은 6분의 5파이부터 등호 빠졌죠? 안 붙이고 6분의 7파이까지 각인데, 자, 이 각이 이 범위 안에 설정한 게 맞냐 이거지. 그것만 잘 확인하면 돼. 왜냐면 우리는 아까 계속 0부터 2파이까지로 그냥 했잖아. 근데 치환을 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설정이 된 거야. 자, 이것까지 좀 신경 쓰긴 써야 돼요. 네. 끝났네. 문제없이 설정이 됐고, 이제 2x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역으로 이제 빼주고 나눠주고 하면 x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자, 이게 단위원에 대한 풀이입니다. 네. 근데 치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치환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리고 범위도 잡아야 돼. 그 안에서 표현해줘야 되니까. 단위원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이제 삼각 치환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삼각 치환. 삼각 치환이 아니고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문제. 그죠?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문제. 자, 치환. 또 얘기를 하죠. 사인, 코사인을 우리가 치환해서 풀 거다. 어떤 t나 a로 치환했을 거다. 근데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잘 봐봐. 여러분 지수함수 치환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겼지? 지수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인 범위가 생겼죠. 그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뭘 물어봤냐면 근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봤지. 그럼 거기서 그냥 막 편배시 썼어? 아니지. 0보다 클 때 존재한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이너스 1과 1 그래프 안에서만 풀어줘야 돼. 이제 제한 범위가 또 들어가.
그럼 이제 제한 범위가 들어갔을 때의 우리가 기준이 잡아야 될 건 바로 축이었죠, 축. 그래서 축이 어딨냐 이걸 또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고 여러분들이 계속 봤던 형태가 이제 뭐 이런 거. 그럼 이 안에 근이 존재한다.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도 써야 되고 대칭축도 써야 되고 함수값도 써야죠. 그치? 자,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또 생겨.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였잖아. 그럼 t의 개수가 곧 x의 개수였지. 이제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왜? 지금 맨날 긋고 있었지만 최소한 몇 개씩 생겨? 다 2개씩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근이라는 거 또 말해. 근은 무슨 값이라고? x값. 그렇지. 이거를 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떠든 거야. 근은 x값. 그러니까 치환을 해놓고 개수가 근의 개수가 아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더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 이거 신경 쓰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사인, 코사인, t로 치환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 우리. 얘가 똑같이 생겼냐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거에만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범위 안에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안에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x가 몇 개냐 이것까지 봐줘야 돼. 그걸 좀 봐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네, 짜증나요. 짜증나. 16번에 2번 한번 볼게요. 네.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네. 자,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은 m인데 둘이 한번 더 해보고요. k값도 한번 찾아봐라. 네, 최대값이 3이라는 게 나왔네요. 최대가. 자, 딱 보자마자 벌써 짜증이 나죠? 그치? 아니, 똑같은 거 찾으라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줄 아는데, 그치? 똑같은 거는 내가 찾을 줄 아는데 똑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짜증나긴 하는데. 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둘의 차이. 그러니까 둘이 빼서 절대값이면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렇지. 그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설정하는 게 편하냐면 얘를 세타로 설정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한 번 더 빼면 똑같아지는 거죠? 4분의 2 파이를 더 빼는 거니까. 아, 됐네. 그래서 얘는 코사인의 제곱에 자,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죠? 왜냐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 제곱 있잖아. 부호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게 뭘로 바뀌어? 바로 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자, 이거를 좀 해줘야 돼. 자, 일단 둘이 각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2분의 파이 차이 나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2분의 파이로 해서 바꿔줘라. 자,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고? 사인의 제곱에 세타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를 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또 바꿔야 돼. 빌어먹을.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함수식으로 바뀌고 이제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로 볼록으로 딱 그려놓고 축방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표현하는 거다. 아, 근데 x의 범위가 있나요 혹시? 다행히 없죠. 그래서 특별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뭐 특별하지 않게 그죠? 하면 되는 거고. 다 됐네. 아, 최대값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즉 3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구나. 자, 그래서 k값이 결정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m을 1로 설정하면 되는구나. 그죠? 맞지? 이렇게. 일단 이거 2분의 파이 차이 나는 건 이해됐죠? 이거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너무 똑같은 것만 그렇게 너무 쉬운 것만 보지 마시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또 진짜 그러니까 가만히 안 냅둬 진짜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안 냅둔다고. 뭔 말이야? 세타 아니 x를요 막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잘라 막 이렇게 범위 자른다고. 그럼 또 이 세타의 범위가 또 바뀌어, 그지? 세타의 범위가 0부터 세타는 4분의 파이까지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또 4분의 파이까지만 가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0부터 아니 0부터가 아니죠. 자, 코사인 세타 빨리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단위원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부터 1까지만 생각하는 그래프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 좀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x 범위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대수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일단 치환하는 건 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열심히 제한 범위 안에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가함수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봤고요. 그래프 일단 잘 그려보시고요. 3등분 잘 기억하시고 또는 단위원 개념에서 y좌표, x좌표 그리고 기울기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해도 돼. 그래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PMS를 개 많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 일단 빨리 끄고.